정치 여담, 야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의힘에 그 결과를 통보했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어제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12명의 명단이 통보가 됐는데 6명에 대해서는 별 의혹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5명에 대해서는 출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1명에게는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없는 것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판단한 윤희숙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대선 도전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받고 윤희숙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하며 호적을 분리한 뒤 부친의 경제활동을 전혀 몰랐고 권익위 조사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권익위는 현지 조사 결과 벼가 재배되고 있지만 실경작자가 윤 의원 부친이 아니란 현지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어긴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우리 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권 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윤희숙 의원이 발표를 하고 나서 따로 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퇴 의사가 정말 진정한 사퇴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저라는 개인 정치인이 저와 저의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이거 만류하러 왔는데 기자회견을 또 강행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장면을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많이 올렸는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진에 대한 설명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말이죠. 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가슴 아파한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근데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또 박진영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윤희숙 의원의 사퇴 의사는 확고한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내가 만류하겠다.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윤희숙 의원이 가장 빛난다. 우리에겐 꼭 필요한 의원이다. 뭐 이런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사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사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있는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저를 분명히 사퇴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된다면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또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또 동료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감사하는 방식이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익위 문제를 이렇게 뭐 잡아서 불공정했느니 또 야당이라서 뭐 특별하게 또 뭐 조치가 없었느니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 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님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하셨지만은 저는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윤희숙이라는 그 가장 잘 겨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있었을 때 가장 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당 대표로서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전격적인 대선 포기, 의원직 사퇴 선언 왜 했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이 못 견딘 것 같아요. 본인이 부동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히 좀 이름값이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고 인정도 받았는데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동산 특이 의혹이 제기되니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해왔던 여러 가지 명분과 선명성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앞으로 부동산 투기한 가족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어떠한 명분을 갖고 어떠한 설득력을 갖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괴감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철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의원회관을 철수해서 본인의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보이는 그러한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박진영 교수는 윤희숙 의원의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예. 우리 장성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이 임차인입니다. 로 시작해서 뭐 우리 표현을 하면 떴잖아요. 떴고 그 덕분에 또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에 선봉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참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이건 역시 한편으로 보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에 얽힌 부분인지 진정성이 있는 정치적 판단인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했습니다만 알고 보면 또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한편으로의 잘 기획된 정치 기획인지 의심이 갈 수도 있는 측면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때는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과연 본회의에서 투표가 통과가 될까요? 저는 통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의 정결로서 그때는 진짜 이 사퇴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 진정성이 제대로 이제 투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지금 본회의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건 역시 또 한편의 정치 기획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도 저는 좀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 하겠다라고 유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